자, 베노건의 평면 스윙,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 스윙을 쉽게 원 플레인 스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오늘 제대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원 플레인 스윙에서는 이 숄더 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숄더 플레인. 이게 왜 나오냐면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관성, 멀리, 이 두 가지잖아요. 골프는 멀리 일관성 있게 치는 게 최고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멀리 일관성 있게 치냐라는 걸 가정했을 때 우리 척추의 기준으로 수평을 이루는 건 이 어깨, 숄더 플레인이죠. 자, 만약 제 척추가 이렇게 서져 있다면, 자, 제가 요 앞에다가 스윙을 한다면 숄더 라인으로 팔이 움직이고 헤드가 움직여야 가장 일관성이 있으며 가장 빠른 스피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척추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데 제가 이 위에다가 휘두르면 절대로 스피드를 최대로 낼 수가 없는 거죠. 베노건은 이거를 어드레스를 하고 목에 판자를 하나 대놓고 이 판자대로 이 숄더 플레인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이게 원 플레인 스윙의 가장 핵심 이론이에요. 즉 원 플레인 스윙은 백스윙을 했을 때 왼팔이 어깨 숄더 플레인과 똑같은 라인을 유지하는 거, 이게 원 플레인 스윙의 백스윙이에요. 이때 왼손은 정확하게 오른발 뒤꿈치에 가 있어야 돼요. 자, 이대로 들어갔다 그대로 들어오고, 올라갔다 그대로 들어오고, 올라갔다 그대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고, 이 모든 게 어깨 라인을 기준으로 왼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는 가장 일관성 있고 가장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샤프트 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휘둘렀을 때 샤프트는 정확하게 척추 대비 90도의 각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오른 팔뚝의 이 라인이에요. 자, 라인보다 너무 뒤로 가도 안 되고 라인보다 너무 앞으로 가도 안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샤프트가 너무 뒤로 가 있다면 대부분 척추각이 일어나서 뒤로 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척추 파스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운스윙 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백스윙으로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너무 빠른 회전을 하면 척추각이 빨리 일어나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운스윙 때까지 어느 정도 하체가 지지해주는 이런 스쿼팅 동작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손이 지면과 떨어지는 이런 수직 낙하의 동작이 생겼다면 이제부터는 오른쪽 주머니가 정말 사정없이 타겟 방향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자, 이 밀어주는 동작과 힘을 빼서 퉁 떨어지는 이 동작이 이 베노건의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어요. 오히려 다운스윙 때 힙을 빨리 사용을 하고 이 구간에서 팔을 사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탑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척추각이 빨리 일어나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 플레인 스윙을 한다면, 자, 백스윙 때 왼팔이 정확하게 숄더 플레인과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다운스윙 때 몸이 일어나지지 않고 팔이 그대로 옆으로 떨어질 수 있게 수직 낙하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며 전완근의 로테이션을 하면 오른손이 이렇게 왼쪽 어깨 라인으로 빠져나오며 스윙이 돼요. 그래서 팔은 어깨 라인과 어깨 라인으로 움직이며 샤프트는 90도를 이루는 이 스윙이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는 원 플레인 스윙의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 플레인 스윙을 만들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 엉덩이 뒤에 이렇게 벽이 있죠. 이거는 백스윙 때 우리의 숄더 플레인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클럽을 거꾸로 잡으세요. 자, 테이크백을 할 때 손이 바깥쪽으로 움직이지 말고 정확하게 직선으로 움직이며 왼손에 코킹을 만들어 주세요. 만약 코킹이 늦다면 백스윙으로 올라갈 때 이쯤 중간 지점에서 벽을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코킹을 해주시면서 백스윙을 턴을 해주시면 손이 정확하게 백스윙 때 이 벽에 닿을 때 우리의 왼팔은 숄더 플레인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 상체의 꼬임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평소와 같이 백스윙을 했다면 이 벽과는 굉장히 멀어질 거고, 또 회전이 되지 않고 팔로만 이렇게 뒤로 빼면 아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이크백 코킹 해주셨죠? 그러면 회전을 이용해서
벽이 닿을 때까지 백스윙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야 충분히 꼬임이 생길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다운스윙을 내려오시고 팔로우를 갔을 때도 똑같이 이 벽으로 손이 빠져나올 수 있다면 이게 원플레인 스윙의 이론이에요. 자, 만약 팔로우 때 여러분들이 너무 심하게 잡아당긴다던가 혹은 너무 바깥쪽으로 집어 던진다면 손이랑 벽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길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스를 해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 내가 너무 많이 당기는 사람인지 오히려 너무 바깥쪽으로 집어 던지는 사람인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옆에서 보셨을 때 너무 빠른 힌지가 풀린다면 헤드가 또 이쪽으로 벽에 닿을 거예요. 절대 헤드가 닿지 않게 똑같이 손은 손의 길로 헤드는 헤드의 길로 가며 피니쉬를 완성해주면 이게 정석의 원플레인 스윙이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 마이크 밴더한테 이 원플레인 스윙을 배웠을 때 정말 저 벽에서 엉덩이에 땀띠가 날 때까지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지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윙했을 때 힘을 사용하지 않아도 거리가 충분히 보장이 되고 일관성을 얻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집에서 꼭 저 벽에다가 엉덩이를 두고 연습을 해보시면 어떤 게 올바른 팔의 궤도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레슨은 정말 중요한 레슨이니까 집에서 꼭 해보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하루에 20분씩 딱 한 달만 해보시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